아나운서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저희가 앞선 시간에서는 갤럭시 폴더블에 네네,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오늘은 아이폰입니다. 네. 오늘도 아이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이폰은 9월에 보일 예정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이 폴더블은 8월이라고 네네. 보통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한 달이 늦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원래 애플이 가을에 출시를 하죠. 신제품을. 한 달 좀 빨리 출시한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완제품 조립이 늦어서 출시가 늦었잖아요. 출시 되게 늦었죠. 그래서 거의 일정들이 다 겨울. 어그러진 네. 측면이 있고, 최근에 또 제조 라인 내에서 자꾸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생산에 들어갔던 부분들,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서 스케줄이 좀 더 빨라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예년보다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아이폰이. 예년보다 빨리 나오면서 이 갤럭시 폴더블이랑 출시일이 한 달 정도 차이가 그렇죠. 나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데 유저들한테? 폴더블 모델 자체가 네. 지금 수량이 너무 적어요. 아, 그렇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연간 그래도 1억 몇천만 대씩 팔잖아요. 네. 지금은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못 따라가요. 얘기했잖아요. 유리 생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캐파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간을 해봐야 800만 대짜리 모델이기 때문에 뭐 폴더블하고 아이폰이 경쟁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뭐 어렵고, 네. 어쨌든 이제 프리미엄 판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서로 영향은 있겠죠. 삼성이 영향이 있겠죠. 애플은 아무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사니까. 네네, 그렇죠. 네. 아이폰 이번이 13이 아닐 수도 있다. 네. 12S일 수도 있다. 라는 네. 말도 있던데 왜 네. 그런 건가요? 일단 13이라는 숫자가 네. 서양에서 불길하잖아요. 13일 13일, 밤에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이런.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예수의 13번째 제자가 유다이기 때문에 불길하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뭐 숫자를 건너뛰기도 하고 갑자기 뭐 10에서 20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13인지 12S인지에 들어가는 자동 초점 기능이 네네. 갤럭시랑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일단 다른가요? 뭐 기존의 손떨림 방지 때문에 좀 이제 AF, 그러니까 오토포커스라는 건 렌즈가 서로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네. 이제 뽀얀 게 딱 명확하게 되는 건데, 기존에 뭐 삼성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 회사들은 그 OIS라고 광학식으로 써요. OIS. 네, OIS라는 방식을 써요. 이 찍다 보면 손 흔들림이 있잖아요. 네.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렌즈도 같이 흔들리면 같이 돼요. 흔들려서 그거를 잡아줘야. 그렇죠. 같은 주파수로 흔들어주는 네. 거예요. 내가 1초에 24번 흔들려요. 그러면 렌즈도 얘도 24번 흔들리게? 맞아요. 아. 같은 방향으로 네, 24번 네, 네. 흔들리면 돼요. 그러면 초점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럼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센서 시프트라는 기술을 써요.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네. 센서가 움직여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렌즈는 이렇게 기울기만 움직이고요. 네. 센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24번 흔들리면 센서가 24번 흔들리면서 어. 잡아주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일단은 뭐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네. 센서 시프트가 좀 코스트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센서 시프트 쪽으로 해서 네.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오, 시스템. 우리나라 기업이 납품해요? 맞습니다. 오. 예. 이게 왜냐면 네. 저기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애플에 상당 부분 납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센서 시프트 쪽은 하이비전 시스템. 오. 우리 아이템에서만 야, 자세히 아이템에서만 들을 볼 수 있는 정보? 그 다 아는 정보인데 엮어서 설명해 드린다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이슈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 딱딱딱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딱딱딱딱. 투자의 그때 판단은 맞게.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그 폴디드 줌 네네. 카메라 이 네네. 기술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되게 자부심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아이폰에서도 채택한다? 네. 채택할 수도 있다? 네네. 라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채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망원 렌즈죠. 네네. 망원 렌즈인데 뭐 10배 줌까지 되죠. 뭐 이게 소프트웨어를 쓰면 뭐 100배 줌까지 100배까지 된다고 엄청 하는데, 마케팅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일단은 이제 10배 줌이 되려면 네. 10배를 당기려면 우리 그 디지털 카메라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기자들 보면 이렇게 앞에 대포알 엄청-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뒤로 이렇게 얇은 게 그렇죠. 어떻게 앞뒤로 이렇게 네.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뉘는 거예요. 옆으로 뉘어서 잔망경으로 올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잔망경으로 이걸 렌즈를 올리는 네. 건데, 이게 이스라엘의 코어 포토닉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걸 샀어요, 삼성이. 네, 네.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 기술이죠. 이제 그러니까 애플은 이걸 쓰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삼성 사요? 삼성 돈 내고? 기술을 라이센스를 해줄 리는 없잖아요. 네. 그죠? 삼성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품을 삼성 관련된 업체들한테 받는 수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회사가 그 아동공을 고용해서 요즘 ESG가 굉장히 핫한데 그래서 공급망에서 제외됐잖아요. 네, 빠졌어요. 네. 걔들 이제 오필름이 애플 아이폰에 한 10% 후반대 정도를 납품하거든요. 네. 50-60%는 LG 이노텍, 그다음에 저기 샤프, 일본의 샤프, 뭐 오필름 요 세 개 정도가 이제 플레이어인데 네. 오필름이 빠지니까 그러면 새로운 누가 공급자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 폴디드 줌하고 맞물려서 삼성전기, MC넥스 뭐 이런 회사들이 MC넥스 납품할 수 또 있다라는 나오고 MC넥스를. 네,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앞뒤 거리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딱 봐도 전기 소모가 많겠죠. 그쵸? 그런데 기존의 애플 같은 경우는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VCM 방식을 써요. AF를.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게 뭐냐면 렌즈에다가 막 코일을 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코일을 막 감아서 네. 여기서 전기를 흘려주면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인데 이게 가격이 싸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멀리 움직이면 전기를 많이 먹어요. VCM 방식은. 네.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하냐면 렌즈에다가 옆에 아주 미세한 볼들이 붙어요. 그래서 이 볼 가이드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볼에서 전기를 이렇게 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고 애플은 렌즈에다가 막 코일을 감아서 움직이는 방식이고 네. 그러니까 두 방식이 다르다는 건 다르네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볼 가이드 방식은 삼성의 독자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한테 받는 게 제일 심플하겠죠. 아. 그래서 이 폴디드 줌과 볼 가이드를 동시에 받기 위해서는 삼성 쪽에 쓰는 게 좋고 볼 가이드 기술을 네. 같이 보유한 회사가 자화전자라는 회사입니다. 자화전자 이전에도 언급해 자화전자하고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동 특허가 네. 이 볼 가이드 방식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애플이 이 VCM을 바꾸면서 네. 국내 서플라이 체인을 땡겨온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볼 가이드 방식의 액추에이터를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자화전자고 MC넥스입니다. MC넥스가 원래 MC넥스? 삼성전자에 내재화 라인이 있었어요. 네. VCM 그 엔코더라고 그러는데요. 내재화 라인이 있었는데 이거를 MC넥스한테 줬어요. 삼성. 그래서 이걸 생산하려면 자화전자랑 MC넥스 두 군데는 아마 끌고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어떤 시장의 추정입니다. 유력한, 예, 그렇죠. 아주 유력한 추정이네요. 그렇죠. MC. 그러면서 또 네.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어요. 핵심 소재가. 뭐예요? 잔망경으로 이렇게 올리니까 네. 광학적인 왜곡이 있겠죠. 그쵸? 그걸 왜곡을 잡아주는 필터류들이 필요한데요. 네. 그걸 옵트론텍이라는 옵트론텍. 네, 그 회사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관련주 다 나왔죠. 와, 네. 오, 이게 정말 중요한 관련주들인 것 네. 같아요. 애플이 이거를 채택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쭉쭉쭉쭉 계속 이거를 이런 회사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계속 쓸 거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경쟁자인 애플한테 이거를 해줄까라고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들긴 하는데 그렇죠. 삼성전자한테도 수혜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엄청 왜 삼성전자한테 수혜냐면요. 네. 스마트폰에서는 경쟁 관계지만 네. 삼성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애플에 팔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그런데 카메라 이미지 센서를 지금 애플이 소니 걸 써요. 아직요? 네네. 아직도? 네, 소니 걸 쓰는데 그 폴디드 줌이랑 볼가이드 액추에이터를 팔면서 우리 거 아이소셀 한번 써봐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그걸까지 삼성전자까지. 그렇죠. 삼성전자 시스템 LSI 쪽에서는 CIS, CMOS 이미지 센서를 애플에 팔아보려는 심사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네. 또 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부품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삼성이랑 애플이 경쟁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 그렇죠. 관계가 될 수 있는. 애플 그렇군요. 아이폰에 삼성 부품이 제일 많아요. 네. 세상에. 그렇죠. 이 경쟁자이자 협력 관계라고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또 TOF 기술은 삼성은 아예 안 쓰는데 네. 애플은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적용은 삼성이 먼저 했어요. 네네네. 이게 TOF라는 게 뭐냐면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카메라에서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아오는 거를 봐서 예를 들면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송하나한테 빛을 막 쏘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포인트를. 그래서 돌아오는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코는 높으니까 빨리 올 거고 네. 광대뼈는 이쪽 뒤쪽에 있으니까 입체감을. 그렇죠. 이거를 이제 네. 그냥 3D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라이다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네. 애플은 이걸 라이다라고 그러고요. 삼성은 TOF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기술인 거고요. 이제 이쪽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삼성은 옛날에 썼다가 빼버렸어요. 그 가격은 비싼데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킬러 앱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그런데. 막상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그렇죠. 네. 근데 애플은 항상 소프트웨어랑 OS, 컨텐츠까지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내놨고
어떤 거에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이렇게 집안에 가구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가상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가상으로 배치해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인테리어를 해보는. 그렇죠. 일단은 TOF로 이렇게 집안에 스캐닝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간들 배치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요? 애플은 이걸 왜 하냐면 네. 결국 AR하고 VR을 내놓을 건데요. 아, AR하고 VR을 내놓기 위해서는 TOF라는 라이다 기술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의 도로에 대한 매핑은 테슬라가 다 지고 있어요. 그죠? 100억 마일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죠. 있으니까. 그러면 실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로봇들이 다녀야 되는데 네. 실내에는 매핑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그 매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데이터. 실내에 스캐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애플이 할 수 없죠. 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하게 해야 돼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센서를 달아줘야 돼요. 오, 큰 그림이었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도 조만간 다시 이 TOF 쓰는 거 그럴 아니에요? 것 같아요. 네. 다시 적용할 수 그러면 있겠다. 이제 애플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네. 적용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적용을 해서 빨리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우선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실내에 대한 빅데이터, 이 건물 내에 대한 빅데이터, 그리고 그 어떤 입체감, 이 네. 라이다에 더해서 이 정확한 위치까지 센싱하기 위해서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통신을 제가 넣었다고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죠? 뻔뻔하게 아주. 그 다 기억하면 로봇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이제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그런 것들 이제 넣어서 라이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실내 내에서의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로봇들이 다닐 거고 네. 택배 로봇들이 다닐 거고 네네네.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고 계단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그 로봇 청소기들, 네. 그 로봇 청소기들도 엄청난 데이터들을 갖고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죠. 오. 어디서 산 거야? 이 빅데이터를 깔때기를 가서 이야. 툭툭툭 쌓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송하나가 똑똑해지고 있다고. 네, 맞아요. 저 똑똑해지고 아, 너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컨셉을 좀 뻔뻔하게 나가시는 걸로 보시죠. 점점 이 스마트폰이 카메라 경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더 좋은 카메라를 탑재를 하느냐. 결국은 그 차이가 이 격차를 벌일 것 같은데 앞으로 진화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카메라 이제 눈구멍이 많아질 거예요. 계속. 더 많아져요? 그렇죠. 원래는 두 개였잖아요. 카메라 처음에 한 맨 처음에 개였는데 하나죠. 하나였는데 앞뒤로 하나씩 달리고 이제 뒤에 두 개가 되고 뭐 앞에 두 개 달기도 하고 그죠? 이제 뒤에 세 개가 되고 뒤에 3개, 앞에 2개. 지금은 이제 4개까지 나오죠. 뒤에 4개 나오는데 뭐 아마 한 4개에서 5개가 이제 맥스일 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이제 일단은 계속 멀티 네. 카메라가 된다는 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같은 라이다 센서들이 이제 되면서 3D 쪽으로 이제 계속 뭔가 이거를 구현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망원 렌즈. 이제는 전체 그 망원기까지 흡수하려고 카메라가 스마트폰이. 별 다 보겠어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이제는 폴디드 줌이 네, 또 별자리 이제 네, 만들 수 적용되는 있을 것 거고 같아요. 그리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제 아예 전면에 이제 셀카 홀 자체가 펀치홀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디까지 발전할지 그렇죠. 상상도 안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똑딱이 디카도 없어졌고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점점점 이제 DSLR도 이제 위태위태하죠. 네, 맞아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좋아지니까. 네. 아니 이 애플 카메라는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이 펀치홀을 적용하지 않고 항상 노치를 고집해요. 네네. 그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는 하드웨어를 먼저 선도하기보다는 충분하게 검증되고 나서 좀 뒤따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네. 원래 노치라는 이 탈모폰도 삼성이 뭐 쓰다가 점점점 없어지다가 그쵸, 이제는 그쵸? 홀로 간 거고요. 네. 애플도 이제 홀 카메라로 갈 거예요. 이제 이거 갈 건데 아마 내년 정도에 아이폰 14 혹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내년 모델 정도에는 노치 자체가 없어지는 걸로 갈 거고 이게 그러면 좀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어요. 문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생체 인식을 얼굴 인식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얼굴 인식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구멍만 뚫어 놓으면 뎁스가 좀 안 나와요. 그 이미지에 대한 네. 뎁스. 왜냐면 사람의 실제 얼굴인지 사진인지 그렇죠. 사람 사진을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 얼굴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뎁스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좀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스페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아예 펀치홀 자체가 없어지려면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카메라가 뭔가를 센싱해야 네. 되는데 뎁스가 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풀 스크린 언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다시 있어요. 지문인식으로요? 그냥 지문인식 모듈에만 예전엔 요 네, 버튼에만 네, 네. 됐었는데 이제 어떤 데든 찍으면 이제 지문을 인식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 후면에 있는 이제 지문인식 센서가 이걸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얼굴 인식을 포기해야 돼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완전하게 하려면 지금 기술로는. 지금. 네. 근데 갤럭시는 얼굴 인식 잘 되지 않나요? 없어도? 노치 없어도? 얼굴 인식이 그냥 단순하게 잠금 해제 네. 이런 데 쓰는 수준하고 네? 금융이나 뭐 이런 데까지 다 쓰게 하려면 요 중요한 스펙이 완전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스펙. 왜냐면 이거는 누군가 뭐 또 위조하거나 탈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뎁스 있는 심도가 필요하거든요. 네. 일단 하드웨어 적용에는 좀 신중한 편이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겠네요. 충분히 검증되고 나서 난 적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폰 관련해서 수혜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기존에 뭐 납품하는 회사는 뭐 LG 이노텍, 뭐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회사들도 좋아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새로 들어가는 회사들이 좀 새로 들어가는 회사들? 기대감이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MC넥스, 자화전자, 옵트론텍 뭐 이런 회사들이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네네. 주셨던 회사들은 네,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혜 강도로 보면요. 네. 일단은 MC넥스하고 자화전자가 굉장히 셀 것 같고요. 수혜 강도가. 근데 그런 또 전제 조건이 있죠. 기존에 삼성 물량이 덜 빠져야 된다. 삼성 물량이 빠지고 애플께 늘어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삼성 물량을 잘하면서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애플께 붙어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또 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하실 때 잘 네. 판단하셔가지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추적을 네.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애플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옵토론텍은 더 수혜를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LG가 스마트폰을 접었잖아요. 네. 비중이 물론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수요층이 갤럭시 아니면 이제 애플로 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어디 쪽으로 가요? 아무래도 좀 안드로이드 쪽에 익숙하기 때문에 갤럭시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사실 국내 시장은 큰 의미도 없고요. 아무래도 해외가 네네 해외가 중요할 거죠. 특히나 이제 LG 같은 경우 북미 쪽을 좀 그래도 꽤 괜찮았거든요. 이제 북미 쪽에서 한 4위, 5위 정도의 업자였는데 네. 그런 쪽을 또 얼마나 삼성이 가져오느냐 이게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어. 사실 그거보다는 화웨이 물량이나 잘 뺏어왔어야 화웨이 되는데 맞아. 네. 안타깝게도 사실은 물방 고기반이었는데 여기서 네. 많이 못 가져온 거예요. 이럴 수가. 삼성이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새로 나올 아이폰과 또 수혜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와,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 그렇죠. 네, 정말 첨단 기술들의 집약체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은.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댓글까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